오늘 아침에 그 기상하면서 드는 생각 하나, 피로감, 시시때때로 등장하는 피로감. 사십 대 후반부터인 것 같아요. 40대 후반, 그리고 50대. 이 피로감이라는 게 그 이유가 없는, 그리고 시시때때로 등장하는 피로감. 그 전에는 40대 초반? 30대, 20대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40대 후반부터인 것 같아요. 40대 중반부터였나? 40대 후반부터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지금 50대. 내 깨어있는 시간을 자꾸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시때때로 몰려오고 등장하는 피로감이라는 거죠. 피로감. 별다른 이유가 없어. 그 이전에는 몸에 피로감이 올 때는 이유가 있었거든. 이러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또 이러이러한 육체적인 일을 해서 뭔가 수긍이 되는 피로감이었거든. 근데 40대 후반, 50대 들면서 설명이 안 되는 피로감들이 등장을 해. 내 깨어있는 시간에.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지금. 그래서 문득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아, 이런 게 늙는다는 거구나. 또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면 40년 이상 내가 사용했던 뭐 근육, 그리고 큰 혈관들, 그리고 작은 혈관들, 이런 걸 40년 이상 사용을 했거든. 그리고 각종 장기들, 간, 콩팥, 뭐 심장, 뭐 췌장, 소화기관, 그리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뇌, 이런 장기들을 40년 이상 지금 사용을 했으니까 그런 장기들, 근육들, 혈관들이 어떤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가 온다. 그래, 그건 좀 당연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40대 후반부터 그런 성능 저하가 가속화되는 걸 좀 느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능 저하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직면해야 될 탁벽은 죽음이구나. 죽음이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 근데 보면 내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그때는 10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50이 넘은 내가 이거 시시때때로 피로감이 온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50 되기 전에 대부분 죽으니까.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부분 50 이전이었을 거야. 50 이전. 지난 25만 년 동안.
평균 수명이 50을 넘었던 세대가 있었을까? 최근 100년 빼놓고는.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기들을 만드는 유전 정보에는 인간이 50년 이상 살 거라는 고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설마 50 넘어서 살겠어? 그 내 유전 정보에는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50 넘어서 살 거라는 고려는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이 피로감, 별다른 이유가 없이 몰려오는 이 피로감은 당연한 거고 그냥 인정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인정해야 돼. 싸울 대상이 아닌 것 같아. 뭐 간에 좋다는 우루사 뭐 이런 약을 먹어서 해결할 일은 아니야 이건. 오히려 그런 약들이 간에 더 부담이 될 뿐이지. 또 그런 우루사 같은 약을 간에서 또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 약성을. 자, 그러면 갈수록 이 피로감이 나타나는 발생 빈도는 더 자주 발생하고 더 강하게 발생할 게 뻔해. 50대 지금 초반인데 50대 중반이 되면 더 심해질 거고 50대 후반이 되면 더 심해질 거라고. 60대 70대 말해서 뭐해. 그리고 79세쯤 되면 죽겠지. 내가 이 피로, 70대 때로 발생하는 이 피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해결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내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할 수 있을까? 피로를 푸는 가장 손쉬운 방법,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하는 방법, 그건 수면이지, 수면. 이 피로를, 그 전날의 피로를 수면을 통해서 풀어서 다시 리프레시, 새로운 자리에다 갖다 놓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수면이지, 수면. 8시간, 하루 8시간을 자는. 이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 수면의 질을. 이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카페인하고 알코올이거든. 자꾸 이렇게 피로감이 몰려오니까 이 각성을 시키려고 그 각성제인 그 카페인을 쓰는데 이 카페인을 쓰게 되면 그날 저녁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든. 그러면 그 다음날 제대로 리프레시가 안 된 상태에서 깨어나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피로가 덜 풀린 상태로 깨어나니까 일어나자마자 또 커피부터 찾고 카페인부터 찾는다고. 악순환이 되는 거야, 악순환이. 절대 입에도 대지 말아야 돼, 카페인은. 다행히 나는 그 카페인에 중독되지도 않았고 또 그 커피라는 것이 내 입맛에는 맞질 않아. 이게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고. 땡기는 음료가 아니고 선호하는 음료가 아니야. 다행히. 근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카페인에 커피에 아예 중독이 된 사람들이 태반이지 태반. 그 증거가
식당보다는 그 커피 파는 가게가 훨씬 더 많아요. 거리에 곳곳에 있는 커피 자판기. 카페인의 중독이 심각한 것 같아. 근데 다행히 나는 그 커피가 애시당초 별로였어, 별로. 그냥 그 일할 때 하도 잠이 오니까 그렇게 잠을 깨려고 어거지로 몇 잔을 마셨던 거 외에는 사실 그렇게 어거지로 몇 잔을 마실 때도 그 커피가 맛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맛이 없는 음료더라고 보니까 다행히. 그리고 두 번째는 알코올. 이 알코올은 지금 며칠 전에도 경험을 했는데 친구가 이제 여기 춘천에 좀 놀러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또 그 친구는 그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막걸리를 나눠서 마셨거든. 근데 그 날 저녁에 그 막걸리를 마신 날, 즉 알코올을 섭취한 그날 저녁에 수면의 질이 형편없어지더라고. 중간에 두 번이나 깼어. 이 알코올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확실해. 특히 나한테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리프레시가 안 된 상태로 깨게 돼.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그 알코올의 여파가 발생하는 거지. 즉, 이 피로감이라는 화를 불러들이는 주범이야, 주범. 알코올이. 굳이 알코올을 마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저는 이제 40대 때, 30대 때 이럴 때는 직장 다니면서 뭐 동료들이라든지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또 그 술에 취한 그 알딸딸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질 않아서 그렇게 술을 마시곤 했었는데 이제 50대가 됐고 시시때때로 피로감이 나한테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굳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알코올을 내가 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마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아니, 마시면 안 돼. 이제는 진짜 마시면 안 돼. 알코올과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면 그 다음날 리프레시가 안 된 상태로 깨어나고 그러면 시시때때로 오던 그 피로감이 훨씬 강해지고 발생 빈도도 높아져. 그러면 내 삶의 질이 툭툭툭 떨어진다고. 완전 바보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지. 커피나 술을 마셔서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거나 뭐 이런 어차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잖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과 관계를 원활하게 맺기 위해서 마시는 음료지. 이게 사람과 관계없이 그냥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커피를 마시는 건 이거 완전히 중독이지, 중독자. 그건 치료를 해야지, 치료를 해야 할 대상인 거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마시는 음료라고. 커피나 술은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10이라면 그 알코올과 카페인을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그 다음날 내가 잃는 것이 10을 훨씬 상회하지. 득보다 실이 많은 거야. 그런 일들은 안 하는 게 맞지.
하는 거 봐보니까. 그리고 이 피로감에 대항할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수면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숲이나 공원, 이 한적한 곳을 산책하는 거. 이게 피로감에 대항할 수 있는 내 무기지.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운동.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그 피로감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그리고 나 자신을 관찰을 하는 명상. 이거 역시 피로감에 내가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무기지.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낯선 곳에 나 자신을 툭 떨쳐놓고 여기저기 그 낯선 곳을 탐색하는 여행. 이거 역시 내가 그 피로감,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피로감에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 생각지도 못한 그 여행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풍경들, 그리고 그 여행하는 그 길 위에서 가볍게 마주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이런 피로감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인 것 같아. 사실은 이런 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 사실은. 나한테는.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니코틴, 알코올, 또는 카페인, 이런 것은 나한테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안 하겠어.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안 하겠어. 그리고 숲이나 공원 같은 곳을 산책을 하고, 또 무리하지 않는 운동, 그리고 나 자신을 관찰하는 명상, 그리고 낯선 곳에서 여기저기 탐색하는 여행, 여행 중에 만나는 풍경, 그리고 가볍게 스치는 사람들. 이렇게 살 거야 라는 답이지, 이게. 반대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있어. 즉, 이 피로감을 유발하는 피로감 유발자들이 있어. 뭐 대표적인 게 방금 얘기했던 뭐 담배, 술, 커피, 이런 것들은 피로를 유발을 해.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돈과 엮이는 거, 돈과 관련된 일들. 이런 것들은 진짜 피로 유발자들이야. 피로 유발자. 돈과 관련된 일. 그리고 타인, 사람과 관련된 일들. 엄청난 피로 유발자들이지.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돈하고 사람이 함께 엮이는 거. 피로 유발자지, 피로 유발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적당한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피로 유발자들에서 나 자신을 조금 한 발 뒷걸음치게 만드는 거거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또 돈과 관련된 일에서 좀 거리를 두고, 또 돈하고 사람하고 함께 관련된 일,
해서 좀 거리를 두는 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지 뭐. 사람과 적게 만나고 또 돈을 적게 벌고 또 돈을 적게 벌었으니 그 돈 쓰는 일을 좀 줄이고.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야? 좋은 운동인 것 같아. 특히 나한테는. 오늘 아침에 기상해가지고 문득 드는 생각, 이 피로감, 시시때때로 몰려드는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엔 해봤습니다. 이상